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날씨 얘기로 가야죠. 예, 40명 사망. 예, 폭우 피해 지금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대본에서 오늘 아침 6시 기준으로 발표한 게 사망 39명, 실종 9명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최대 규모 인명피해로 기록될 전망이에요. 그런데 이 발표 이후에 사망자 1명이 더 늘었습니다. 오송 제2궁평 지하차도에서 시신 한 구가 추가로 수습됐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네네. 요것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망자는 40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송 지하차도는 이분 외에도 새벽에 시신 3구가 수습이 더 됐었어요. 예. 해서 희생자는 오송 희생자가 현재까지 13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젯밤 11시까지만 해도 사망자 9명까지 발견됐다 소리를 들었는데 그 사이 밤사이 한 4명 정도 4구의 시신이 더 수습됐군요. 그래서 13명 희생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러니까 배수가 어젯밤까지 하는 게 목표라고 했었는데 좀 늦어졌어요. 뭐 진흙이랑 가스 이런 게 나와서 늦어졌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수습이 본격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오송의 지하차도 사고는 정말 인재 중에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 정황이. 그러니까 차량 통제를 했었어야 돼요. 말씀하셨지만 기회가 4시간 30분이나 있었습니다. 네. 홍수 통제소가 4시 10분에 홍수 경보를 내렸고 그러면서 충북도청, 청주시, 흥덕구에다가 교통통제하라고 했어요. 흥덕구청에는 전화까지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9 신고 들어와서 요거는 시청에다가 내용이 통보가 됐었고요. 그래요. 그런 점들이 있었는데 통제가 안 됐고 8시 40분 침수가 됐습니다. 예. 상습 침수 구역이었는데 너무 아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뚝이 무너져갖고 한 방에 이제 그 물이 들어온 거잖아요. 직접적인 원인은 임시 제방, 임시 뚝이 무너진 거죠. 네, 직접 원인은. 현장에 있었던 주민들 얘기가 예. 뚝의 한쪽이 이미 허물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쪽에 예. 이제 공사하느라고 중장비 오가기 편하게 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점까지도 그 제방 관리가 충분히 했는지까지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북에서 산사태도 심각하게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피 명령이 너무 늦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준일 에디터. 네, 참 기가 막힌 사고예요. 그러니까 금강 홍수 통제소에서 흥덕구청에 전화를 해서 시하고 이런 데 다 연락하고 교통 통제하고 대피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전달을 안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총체적으로 뭐 난국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119에 이거 똥 무너질 것 같다라고 이미 1시간 전에 얘기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좀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피해가 이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났는데 네. 한국의 산사태의 문제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곳, 산림청은 주로 자연으로 산사태가 위험한 곳 25,000곳, 행안부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위험한 25,000곳 쪽에서 다 따로 관리를 한대요. 그래서 이거 통합적으로 산사태를 이제 관리하는 곳이 없는데 이번에 경북에서 특히 이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좀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선진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곳에서는 그거를 다 통합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거든요.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요 잠시 후에 그 7시 40분께에 119로 직접 신고를 한 그 주민을 연결을 할 겁니다.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홍수통제소뿐만 아니라 지금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기회를 다 놓친 그 중에 한 기회가 이분의 119 신고인데 그 주민의 이야기를 직접 좀 듣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이슈로 가죠. 우크라이나 깜짝 방문. 윤석열 대통령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이거는 비밀리에 그럼 기획이 짜졌던 건가요? 네, 원래는 리투아니아랑 폴란드만 갈 계획이었는데 하루 늘려서 우크라이나 방문이 됐고요. 예. 일정 자체가 순방 중에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뭐 기자들이 물어봐도 안 갈 거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순방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했다고 하고요. 아무도 몰랐어요. 현지에 갔던 기자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출발하기 2시간 전에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같이 갔던 기자들도? 네. 근데 그 2시간 동안에도 기사를 못 썼어요. 왜냐하면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쓰면은 바로 이제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도청이나 해킹 우려가 있어서 가족들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 들어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정상회담했는데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 이거 이순신 장군이 예전에 했던 말이잖아요. 그걸 네. 거론했고요. 우크라이나에다가 지뢰 탐지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예. 8시 30분에 중대본 포구랑 수해랑 관련해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일정 중에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의 어떤 명품샵에 들어간 사진이 그 현지 언론에 실리면서 꽤 논란이 됐어요. 리투아니아 매체에 보도가 됐는데요. 예. 그 명품 파는 편집샵에 들어가는 그 앞에 서 있는 장면이 사진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순방 중에 명품 매장 5곳을 찾았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 그 순방까지 가서 뭐 산 거냐, 그 뭐 내역을 공개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비판을 했고요. 예. 대통령실에서는 특별히 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매일경제에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그 워딩이 인용이 됐어요. 호객행위 때문에 들어갔던 거다라는 취지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단어가 이제 매체마다 지금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디에서는 초대를 받아서 그 명품샵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게 됐다. 어디서는 가게 직원이 권유해서 들어가게 됐다. 뭐 이렇게 조금씩. 원래 매일경제에 나왔던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말은 그 가게 직원이 권유했다라는 정도의 예. 내용이었는데 이제 예. 그걸 이제 호객행위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호객행위란 말은 그런 이제 민주당 측의 해석 과정에서 나온 얘기예요. 기사에 이렇게 나왔던 거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비판이 이렇게 경호원이 대동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호객이 가능하냐, 말도 안 되는 설명이다 이렇게 좀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가와서 권유를 할 수 있느냐. 네, 거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참모들이 현재에 있다 보니까 좀 취재가 좀 어렵더라고요. 예. 아마 이제 오늘 도착했으니까 논쟁이 오늘 이후에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아직 안 나온 겁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온 예. 거예요. 자, 김준일 에디터. 예.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방문에는 쟁점이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가는 게 맞느냐. 네. 그리고 지금 한국에 난리가 났는데 국내에 네. 지금 수해가 났는데 여기에 가는 게 맞느냐. 그리고 가서의 발언이 적절했느냐. 뭐 요 정도로 좀 쟁점을 볼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서방 국가들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다 이제 러시아를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스탠스, 우리나라의 이런 걸 봤을 때 예. 뭐 이제 민주당에서는 러시아를 적으로 돌렸다. 뭐 15번째 교역국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충분히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연대에 여기까지 갔는데 유럽까지 갔는데 뭐 이런 판단이 들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수해로 난리가 났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제 14일 뭐 15일 요때거든요. 14일에 이제 가는 결정이 됐는데 뭐 지금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자나 네. 이런 게 그래서 판단은 이제 대통령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도 이제 했는데 지난 5월에 G7 정상회의를 했는데 이탈리아에서 큰 홍수가 나가지고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귀국을 해버렸거든요. 그냥 그래서 진두지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정상회견은 어쨌든 대통령밖에 할 수 없는 거고 이거는 어쨌든 뭐 화상회의로는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판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발언이 적절했느냐. 근데 이게 생즉사, 사즉생 뭐 예.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제 난중에 얘기할 때 명량해전 앞두고 쓴 건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게 우리나라가 생즉사, 사즉생 이런 단어를 쓰는 게 맞나? 이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좀 국내 정치용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뭐 연대의 뜻을 표한 거는 맞는데 뭐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끔찍한 홍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위로를 했어요. 사실 이게 위로까지 받으면서 이거를 해야 되냐 뭐 이런 그런 얘기도 논란들이 있는 거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황당합니다. 5개 명품샵을 갔다는데 호객행위가 5군데 그럼 다 이루어진 거냐. 뭐 이거를 가지고 박지원 원장은 닭머리를 가진 자라도 이런 해명은 안 한다. 이렇게 SNS에 썼는데 지금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났는데 정무적 감각도 떨어지고 16명씩이나 데리고 다니니까 현지 언론에 눈에 띄는 거죠. 가고 싶으면 한두 명 데리고 가든지.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이 이야기는 오늘 2부 뉴스닥에서 김근식 교수, 현근택 변호사와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순방 일정 중에 영부인들의 대통령 부인들의 일정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지 뭐 자유시간에 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건데 명품 샵이어서 문제가 된 건지 아니면 그런 일정들 하나하나도 다
애초에 짜여져서 돌아가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였던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2부에 들여다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심리적인 게 있잖아요. 사실 이제 폭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예. 정부가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사실은 지난번 작년 폭우 때도 대통령 뭐 퇴근했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번에는 정말 이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네. 차례 회의하면서 준비했던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논란들이 다시 한번 반복돼서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쭉 오늘 인터뷰 준비하면서 좀 보니까 중대본에서 이미 이번 호우 전에 단단히 여러 차례 각 지자체에다가 이 준비해라. 여러 가지들 갖춰라라고 했는데 각 지자체 지금 보세요. 이 오송의 경우도 청주 같은 경우도 봐도 그런 게 내려와서 준비하고 있었지만 각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너무도 부족했던 겁니다. CCTV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8시 35분까지. 자, 이런 얘기들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갑니다. 양평도로 현안질의 연기. 양평고속도로 현안질의 국토위 전체 회의가 연기가 됐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17일에 국토위 현안질이 열리고 여기서 원희룡 장관이 출석해서 뭐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여야가 싸울 거고 예. 여기에 대한 여론을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토부가 재난 대응하는 이제 업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기는 이제 폭우 때문에 좀 부적절하고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날 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요. 오늘은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봐야 돼요. 아. 국회 인사청문 특위 전체 회의가 열리는데 권영준 후보자랑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하게 되거든요. 네. 아마도 부적격 의견 넣어서 채택할 것 같은데요. 권영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크게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하면서 김앤장 등등 로펌에다가 의견서 여러 건 써주고 60여 건을 써주고 18억 원을 받았던 게 문제가 크게 되고 있어서 이게 법원 안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권영준 후보자. 예, 사퇴 요구 나오는 상황이어서 요 점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지켜볼 거 있죠. 예. 오늘 오후 2시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는데 네. 요게 조국 장관 입장에 따라서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기소 여부 결정이 아직 안 나와 있잖아요. 예. 그게 이게 연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요거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소 유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말 사이 나오긴 하던데요. 조민 씨가 이제 뭐 반성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기소 유예될 거 아니냐.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오늘 조국 전 장관의 입장까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발언도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네, 두 사람이 엇갈리게 되면 또 이제 판단이 달라질 수 달라질 있죠. 수 있으니까요. 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